예, 자주 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긴 43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사건이 발생해서 어제 월요일 오후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요. 우선 그 임병장이 이제 그 부대를 무장 탈영한 이후에 그 경로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건 현장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예. 이 무송정 인근에서 대치 끝에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기가 이제 금강산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강산 콘도는 바로 해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7번 국도상에 있고 네. 저기서 금강산 콘도가 삼거리 지점이에요. 저도 뭐 저기를 가봐서 아는데 예. 금강산 콘도 맞은편으로 들어가면 이제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네. 역시나 또 도로가 또 있어요. 이제 새로 난 도로인데 결국은 지금 명파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명파 초등학교로 해서 그 북한 쪽으로 가는 금강산 그 출입국 사무소 거기가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예. 그래서 금강산 콘도에서 바로 올라가도 그쪽이 나오고 네. 또 지금 이제 마지막 무송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저기가 이제 금강산 콘도에서 한 500m 지점이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역자로 꺾어서 올라가도 또 도로가 그러면 있습니다. 임병장 도피 경로를 번호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총계난산 지점이 1번에서 이제 1번에서 이제 저기가 이제 해당 지오피였죠. 토요일 밤 8시 그래서 15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제 밤새 달려서 북동쪽으로 2번. 달렸죠. 명파초등학교 북동쪽으로 달려서 제일 상단에 있는 명파초등학교에 거기서 가서 이제 첫 처음 발견이 돼서 발견이 된 저기서 거죠. 오후 2시 13분에 첫 일요일 교전을 오후 했었죠. 2시 10분쯤에 이제 그렇죠. 첫 교전을 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밤이 되었습니다. 계속 대치를 하다 밤이 되었는데 아마도 그 밤에 다시 남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금강산 콘도 지점에서 예. 어제죠. 어제 오전에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치 끝에 아버지와 통화도 하고 네. 그런 대치 끝에 또 심리전단들이 와서 결국 뭐 휴대폰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해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그런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지금 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가봐야 뭐 사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 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방아쇠하고 이 K2 소총의 총구하고 거리가 한 60cm 됩니다. 그걸 이제 이 심장에다 걸고 쏘려고 했는데 당기는 순간에 반동으로 인해서 좀 위로 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심장 위 어깨 사이를 관통을 한 그런 상황이죠. 스스로는 이제 자살을 시도한 거. 그렇게 봅니다. 네. 그 43시간 동안에 사실 임병장의 심경도 상당히 뭐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오전 8시 40분에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자 울먹이면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전 11시 25분에 임병장 부모가 심정이 무너진다. 그만두고 자수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1시 25분에 임병장이 어차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돌아가면 사형이 아니겠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는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경을 적어서 전달을 했고 이 내용을 오늘 국방부가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후 2시 55분에 임병장이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임병장 아버지가 하지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지막까지는 아무래도 좀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기도 전례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43시간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시간 중에서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럼 나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어떻게 됐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1년도죠. 네. 강화도 해병 이사단에서 총기 조준사격, 그때도 조준사격이었는데 예. 4명을 사살했죠. 그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았고 상병이죠. 예.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연천 28사단 GP에서 또 8명을 사살했던 그때 난사였어요. 그 김일병이라는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았고 네. 물론 집행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선고는 받았고 네. 그 연천 GP 사건의 김일병은 대법원 항소까지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었죠 사형으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나가봐야 사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나갈래요. 뭐 이런 어떤 그 자포자기의 심정. 그리고 나가서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과 실제적인 무기징역으로 산다는 것까지는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봐야 부모님께 오히려 누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물론 이제 임병장 개인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
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임병장이 이제 관심병사다 보니까 이제 관심병사 문제가 이번에 이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는데 관심병사 실태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사단 안에만 이 A급 관심병사, A급은 이게 뭐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병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급이 특별관리 대상. 그래서 자살 위험이 높은 등급 중에서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AB 등급. 그리고 이제 B 등급이 22사단 내에 470명이 있는데 사단 병력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총 하면 12,000명에서 14,000명 됩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있잖아요. 간부들 제외하고 간부들 병사만 제외하면 병사들만 하면 한 9,000에서 10,000명. 9,000명 정도. 근데 이제 1,800명 거의 뭐 20%가 맞는 것이죠. 예. 신병은 다 C급으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일단은 관리 대상으로. 관리 대상을 하지만 저렇게 C급 관심병사는 아니죠. 아, 신병이 예. C급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신병의 기간을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네. 신병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뭐 그 첫 한 일주일 정도, 첫 한 달 정도를 따지느냐, 아니면은 뭐 아예 최고 후임병을 따지느냐 이건데 신병이라고 해서 모두 관심병사다. 일단 100일 미만은 C급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못 들은 예. 100일 미만이 C급이라면 저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거든요. 전체 병사 20%가 지금 A, B, C급 관심병사라고 하면 22사단에만 좀 많은 겁니까? 그 실태는 좀 나옵니까? 대충 다 저는 좀 평균적으로 사실 비슷한 조금 겁니까? 어이없는 상황인데 예. 우리 국방부가 관심병사는 아마 해당 부대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국방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방부가 또는 육군본부가 전체 군인들이 관심병사 몇 명인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네네. 아, 부대별로는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네. 그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실태에서 종합적으로 알려준다고 어제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예. 들어서 자기 자부대 관심병사 몇 명인지 빨리 보고해라고 네. 하면은 오늘은 다 데이터가 나올 텐데 아직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아무튼 지금 전군에 관심병사 중에서 A 등급, 아까 자살 위험 군이 높은 네네. 그런 군이 한 17,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관심병사 전체가 대략적으로 한 45,000명 정도. 그러면은 우리 군이 육군이 지금 육군입니다. 네. 육군 중에서 의무 복무병, 하사 중사가 아니고 예. 의무 복무병인 병들이 4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0% 이상이 관심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교들 중에서도 뭐 관심 장교 뭐 이런 간부들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이제 장교들도 사실은 다 똑같은 젊은이지 않습니까? 네네. 병사들도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군대 가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 장교들도 당연히 ROTC를 하든지 사관학교를 마치든지 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갓 이렇게 입대를 하는 사람인데 네네. 결국 25살, 24살 이런 장교들이에요. 예. 그럼 젊은 병사다 마찬가지 한두 살 차이밖에 없죠. 네. 인성검사 다 합니다. 다 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장교들 또는 하사 중사 중에 간부들 예. 하사 중에서 다 직업군인이 아니고 의무복무를 하사로 하는 신청을 하는 의무복무 하사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서 만약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조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병사에 비해서는 그 폭이 아주 적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충분히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서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부들은 좀 정말 덜 위험한 곳으로 네. 이를테면 좀 덜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또 이제 인성 외에도 여기는 이제 직접 출퇴근을 하잖아요, 간부들은. 네.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있느냐. 또 술을 아주 너무나 혹시 좋아하는 건 아니냐. 네. 혹시 도백이 있느냐. 예. 또 지금 여자 관계가 또 어떻느냐. 사생활까지도 이런 이렇게 것을 다 보는 체크를 해서 거군요. 예. 빚이 만약에 있다면 병무 어떤 방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어떤 그 전력 분야에 보내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하고. 근데 이 관심병사와 뭐 이런 관심 장교, 네. 관심 간부를 어떤 그 관리를 하는 요령이 이를테면 관심병사 같은 경우는 분대장이 병중에서 최고 선임이 분대장이 있잖아요. 네. 분대장이 매일 관심병사 일지를 적습니다. 오늘은 얘가 어떻게 해서 뭐 어떤 특이한 네. 일성 예. 특이사항을 적고 하면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소대장이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관심병사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오고 부끄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대장들이나 일선 지휘관들에게 그 매뉴얼이 상대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야, 밥 먹었어? 너 뭐 요즘 애는 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상담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자기는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장교나 간부들도 부사관 같은 경우는 주임원사가 그런 식으로 또 알겠습니다. 유사한 테크닉을 하고 장교도 마찬가지로. 임병장 그 평소 성격에 대한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예. 임병장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개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 같은데요.
뭐 학창 시절에 대인 관계가 이제 넓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예. 고등학교를 이제 임병장이 자퇴한 것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수원에 있는 모 돼 있죠? 고등학교인데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같으면은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연교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주로 조례 담임 선생님과 조례하기 전에 그 자율학습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면 좀 시끄럽죠. 예. 막 애들끼리 장난치고 하는데 그 시간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싫다고 1교시 시작하기 직전에 학교를 갔다. 이제 그런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3학년을 도저히 이제 어떤 뭐 사고를 쳐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른바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가지 않고 자퇴를 했고 검정고시를 쳐서 방송통신대학을 갔는데 방송통신대학도 사실은 네.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교우 관계가 있을 수가 물론 그 가끔 학교를 가기도 예. 합니다만은 예, 예. 교우 관계 학교도 가는 날도 안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된 그런 학생이었다. 뭐 이런 증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시간이 뭐 다 돼서 말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뭐 좀 대안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GOP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GOP 근무 조건 바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GOP에 지금 그 연천 GP 사건이나 해병대 사건 다 GOP 부대인데 다 여름이에요. 초여름부터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이때 잠을 못 잡니다. GOP 근무자들이, GP 근무자들이.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자기 시야에 보이는 모든 풀을 다 베야 됩니다. 잔디처럼. 왜냐하면 북한이 언제든 뭐 포복을 해와도 다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계를 하고 들어와서 잠을 못 자고 또 풀베기 작업을 하나 나가고 예. 겨울 동안 무너졌던 진지 보수 작업을 하러 나가고 이런 작업 소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어떤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런 약간의 자극에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GOP 부대의 어떤 그 원천적인 근무 조건을 알겠습니다.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